군대는 대표적인 계급 사회로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계급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히 육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부대를 막론하고 목 하라에 있는 계급장을 먼저 확인하곤 하죠. 이런 계급은 싸그리 무시하고 3스타 중장 출신으로 현역 대장들을 팩트로 깨부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전 합참작전본부장 신원식 중장입니다. 신원식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학하며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육사 생활을 하며 4년 동안 군복을 보면 항상 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군인의 길을 선망해본 적이 없으며 육사 입학도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우연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죠. 학창시절 부산 동성로를 주름잡던 신원식 중장은 상대에 진학하여 상사맨이 되어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생의 싱글레를 목표로 하던 중 한 친구가 육사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이게 웬걸? 자신은 붙고 그 친구는 떨어지게 되었죠. 생도 시절 군인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 보니 임관 성적은 294명 중 100등으로 임관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만, 임관 성적이 최상위가 아니었을 뿐 소령 시절 육군대학 과정에서 수석 졸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신원식 중장은 철저한 야전, 작전형 인재로서 군생활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15사단 대대장, 53사단 연대장을 거쳐 합참 합동작전과장이라는 요직을 수행하였으며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사 생도대장, 이후 3사단장 및 수방사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3사단 출신들의 말에 따르면 3사단장 시절 병사들의 내무생활에 대한 큰 통제는 없었으나 훈련만큼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시켰는데, 행군은 무조건 산악행군으로 지시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짤로도 돌아다니고 있는 3사단의 무시무시한 대적관 구호도 신원식 장군의 작품입니다. 그를 직접 본 자들은 패기만으로도 대장으로 진급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특히 중장 2차 보직으로서는 최고의 보직 중 하나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기에 대장으로서의 진급 확률이 높게 점쳐졌지만, 합동참모차장을 끝으로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육군의 로얄로드로 여겨지는 작전통으로서 신원식 장군의 동기인 박찬주 대장은 신원식 장군을 지상작전과 합동작전의 대가라고 극찬하였었으며, 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라면 일단 맞다고 보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었죠.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보직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을 할 때를 꼽았는데, 아무래도 군령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작전 보직이다 보니 그 책임감과 무게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군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기간으로는 오히려 고급 장교로서는 비교적 낮은 보직이었던 15사단 대대장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뢰가 사망에 깔린 DMZ에서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병사들과 동반수색을 하고 체력 딸는 시간에는 병사 간부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던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였죠. 근데 대대장님이 축구하면 보통 다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 신원식 중장은 요직으로 불리는 보직은 대부분 거쳤기에 대장으로서의 진급이 유력하였고, 본인도 합참의장의 꿈을 꾸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그의 진급 불발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으나, 공교롭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 육사 37기는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동기라는 이유로 진급 때마다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육사 37기의 진급이 정권에게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추측이 있죠. 심지어 신원식 중장은 박지만 회장의 결혼식 때 함지나비를 했었기에 그들의 사이가 이전부터 각별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원식 중장은 당시에는 박지만 회장과의 친분보다는 육사 시절 같은 중대였던 이재수 중장의 부탁으로 참여했었으며, 박지만 회장과는 오히려 전역 이후에 사이가 가까워졌기에 군시절 특기를 받았다는 의혹과 또한 대장 진급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을 모두 일축하였죠. 이후에 어찌되었든 신원식 중장은 2016년 1월 31일 전역하였는데, 이때 전역사가 명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역사에서 그는 40년간의 군생활 동안 전쟁통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보지 못하였고,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조국에 바치지 못한 미완과 불충을 후배들에게 남기고 떠난다고 하였으며, 모두가 평화통일을 노래할 때라도 군인은 묵묵히 전쟁에 준비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선비로 살던 젊은 신원식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무반으로 출사하여 나라를 지키다 그 소명에 다하였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만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갑주와 창칼에 녹을 닦고 백의종군하여 목숨으로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기백과 신념을 담은 전역사는 나라를 지키는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전하였었습니다. 신원식 중장이 전역할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있었고 국가의 안보가 큰 위협에 놓였다고 생각한 그는 아무리 중장 출신이라지만 제야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도권에서 잘못된 안보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평범한 인생의 이막을 뒤로하고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임한 첫 도전은 소속 정당의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재도전하여 현재는 야당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그가 말한 신념대로 안보와 국방 관련 현안에 있어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신원식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 폐기, 북핵 위협에 대항한 나토식 핵공유와 같은 주적에 대항하기 위한 현안,
강화도 경우 월북 사건, 동해안 민간인 귀순 사건 등 우리 군 경계에 대한 문제점 등 수많은 국방 현안에 대한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같은 현재 국군을 이끄는 전 현직 대장들에게 거침없는 질의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모 국방부 장관의 모호한 답변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여부에 따라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발사에 관해 남한은 합법, 북한은 불법이라는 속된 말로 팩트로 조지기도 하였으며, 이런 불법적인 무력 도발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인기 자산 및 경계 능력을 무력화시킨 9.19 군사합의 폐기와 핵무기 공유 등 군사적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현안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 터지는 경계작전 실패로 인한 귀순 및 월북 사건에 있어서도 대장 출신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경계에 대해서 손자병법을 들어 전쟁의 요소 중 하나인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정신전력이 해이해져 발생하는 경계작전의 실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등 현 정권의 안보 현안 스탠스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국방부 장관과 여러 뜨거운 현안으로 충돌하였었는데, 작년 모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설 휴가 관련 이슈와 더불어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고, 위에서 언급한 경계작전 관련 현안 및 국방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며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 말 그대로 모 국방부 장관 킬러로 악명이 높았었죠. 또한 신원식 장군이 속해 있던 단체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악영까지 얽혀 있었기에 이 둘이 단상에 오를 때면 항상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신원식 중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해당 국방부 장관이 축하 문자를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불편함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비단 이것이 정권과 여당만을 향한 것이냐, 현재 야당인 보수 세력을 향해서도 국방 현안에 대해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표만 얻고 실제로 안보 역량을 늘리는 것 같지 않다는 쓴소리를 하는 등 그의 안보에 관한 신념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입각하여 현실적인 문제제기로 작금의 감성적인 정책에 맞서는 신원식 중장, 자신만을 위하는 정치꾼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가 될 것이며, 본인의 정치적 행위는 호국과 국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인의 가치와 호국과 국의 가치가 충돌하면 언제든지 호국과 국의 가치를 택하겠다는 그의 행보를 정치적 견해를 떠나 장교 후배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신원식 중장의 대한민국에 있어 군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제 나라입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를 다녀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라서 또 한때 군인이었던 남성을 만나 사랑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